안녕하세요. 다빈치입니다. 10월 7일 밤 9시가 됐네요. 오늘 삼성전자, LG전자 여러 가지 이제 대기업들이 이 잠정 실적을 3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를 했는데요. 우리는이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2차 전지가 최우선 탑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어닝 스프라이즈가 나왔어요. 2분기 실적이 이제 5조 706억 정도 되는데 3분기에 7조 6,482억 정도의 매출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예상치가 한 4천 억이 약간 넘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5,219억이 나왔습니다. 5,219억. 1분기에 한 1,956억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전년 동기는 4조 274억이고 그 영업이익은 이제 마이너스 적자죠. 3,728억 적자였는데 그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어닝 스프라이즈인데 LG 에너지솔루션의 이제 이 실적 잠정 실적이긴 하지만 잠정 실적 발표로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조정을 받았죠.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LNF라든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닝 스프라이즈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월요일 휴장이기 때문에 일요일 한글날에 그 뭐 대체 휴무일이죠. 그래서 월요일 또 쉬고 화요일 날 어떻게 움직일지 좀 기대가 되는데 물론 이제 미국장의 분위기를 또 지난주처럼 봐야 되는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나오는데 그에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2차 전지 섹터를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거는 이제 다트 전자공시에서 이제 회사가 공시한 거 이거는 이제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깜짝 실적, 전기차 환율 효과로 흑자 전환. 지금 보시면은 이제 환율 효과와 전기차 판매 호조에 등에 힘입어 흑자 전환. 이렇게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5,219억, 작년 동기 마이너스 3,728억이었죠. 그리고 시장 전망치 4,589억, 그걸 13.7% 상회한 어닝 스프라이즈다. 그리고 라이언스 이게 작년 거죠? 작년 2분기 이를 제외하면 가장 좋은 실적이다. 그리고 매출액은 작년 3분기보다 한 90% 증가한 7조 6,481억 2억 이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과 매출은 전분기 대비해서 2분기 대비해서 50.8% 166.8% 증가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분석을 해놨는데 이 같은 호실적은 주요 고객사 전기차 판매 호조, 그러니까 생산 판매 증가, 원재료 판가의 연동 효과, 환율 상승,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출하량 테슬라를 제외해도 19%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전기차 고객사들의 출하량 확대, 뭐 이런 게 있고, 이 보면 미국에서는 이제 포드 머스탱 마2 전기차 판매 호조, 그리고 폭스바겐 ID 시리즈의 전기차 생산 확대에 따른 파우치형 배터리 출하량 증가,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전기차 생산량 증가에 따르는 원통형. 테슬라가 지난번에 이제 한 2분기에 비해서 9만 대 증가 34만 대였나요? 그 정도 팔렸다고 했죠. 그런데 예상치보다 못해서 테슬라는 주가가 한 8% 그때 떨어졌죠. 실적을 발표하고 나는데 8% 정도 떨어졌는데 어쨌든 Q로 봐서는 9만 대 증가를 했고 프라이스도 전기차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아까 판가 연동 효과 그러니까 이게 가격을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폭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하자 고객사와 판가 연동을 꾸준히 진행했다. 그래서 그 효과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돼 왔다. 뭐 이렇게 원달러 환율 대한 게 이제 한 6.3%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상당히 기대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3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오늘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LG에너지 솔루션 이런 대기업들이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다른 대기업들도 이제 차례차례 실적을 발표하겠죠. 그런 또 실적을 살펴보면서 움직임을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2차 전지 섹터에서의 포문을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열었기 때문에 앞으로 뭐 LNF라든가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이런 2차 전지 섹터들, 그러니까 양극재가 있는 포스코 케미칼,
이런 업체들의 실적이 기대가 되고요. 그 외에 이제 2차전지도 뭐 음극재도 있고 동박, 뭐 알루미늄박, 뭐 그다음에 이제 전해액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리콘 음극재로 대표되는 종목들이라든가 CNT 도전재, 나노 신소재 같은 종목들 특히 얼마만큼 또 성장을 하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기대가 됩니다. 일단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지금 예상치가 매출액 6조 2676억. 아까하고 좀 다르죠. 기사는 아까 4,500 뭐 이렇게 기대했는데 여기 FM 가이드에 의하면 이제 4,060억을 3분기에 예상을 했는데 5,100이 넘으니까 한 20% 이상 아니죠. 25% 이상 넘어섰죠. 예상치를. 그 단기 순이익은 한 4,198억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고 어쨌든 실적이 지금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고 4분기에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는 거죠. LG 에너지솔루션은 제가 볼 때는 매크로적인 변수만 좋아진다면 60만 원 가는 거는 시간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 외에 또 오늘 실적 발표를 삼성전자가 했는데 어쨌든 영업이익이 한 작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1% 넘게 감소했다고 발표를 했죠. 31% 정도 넘게 감소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닥론이 미국에서부터 반도체 바닥론이 미국에서부터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뭐라고 할까 여러분도 뭐 뉴스를 지속적으로 살펴봤으면 아시겠지만은 마이크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일본이라든가 뭐 이런 키옥시아 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감산을 결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량을 줄임으로써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이 이제 좀 뭐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바닥을 이제 거의 바닥이다. 반도체 바닥론이 술술 나오기 때문에 주가는 그렇게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반도체도 물론 이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진 거가 이제 뭐 바닥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실적은 안 좋은데 이제 주가는 올라가고 이전처럼 실적이 최대치로 나왔는데 주가는 떨어지고 삼성전자가 그랬잖아요. 그게 참 미래를 선반영한다는 차원에서 먼저 움직이는 건데 어쨌든 이게 정말 진바닥인지 그런 추이도 반도체 섹터에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순으로 먼저 보자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 SK 하이닉스도 오늘 1.45% 정도 올랐죠. 그 외에 LG화학 그다음에 삼성 SDI 그다음에 제가 기대되는 거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 실적 3분기가 기대가 되고요. 그 외에 뭐 종목들 여기 코스닥에 보시면은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이런 2차전지 섹터들이 실적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리노공업도 상당히 움직임이 좀 괜찮았어요. 일단 뭐 주가는 많이 떨어져 20만 원, 그 정도 갔다가 지금 내려왔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것임은 분명한데 이게 이제 바닥을 찍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1만 8,900원을 찍고 지금 뭐 21만 6,100원에서 떨어졌으니까 이런 리노공업이라든가 TCK라든가 반도체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 종목들도 이제는 어 뭐라고 할까 분할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외 2차전지 섹터는 어떤 실적 발표할 때마다 주가의 움직임이 좋아지지 않을까. 어쨌든 맏형인 LG 에너지솔루션이 포문을 열었기 때문에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이 뭐라고 뿜뿜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같은 2차전지 관련 섹터들도 실적이 기대가 되고요. 어쨌든 뭐 자동차는 IRA에 대한 어떤 그런 여파로 감소 실적 매출이 그 차량 판매 대수가 감소했다라는 뉴스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그 외에 또 이 2차전지 양극재 말고도 이제 음극재라든가 동박이라든가 알루미늄박, 전해액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첨보도 있겠지만은 동화기업, 후성 뭐 이런 종목들도 실적 발표하는 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포스코 케미칼도 있지만 포스코 홀딩스, 고리아이언 이런 종목들도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화 그다음에 성일 하이텍, 세비캡 이런 폐배터리 하는 종목들도 좀 기대가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3분기 실적은 항공주 LCC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게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은 이제 10월 11일부터 일본에서 자유여행이 가능하고 인원 제한도 없어지고 물론 이제 PCR 검사는 이전에 폐지됐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4분기에는 좀 실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선반영한다 그러면 항공주도 어느 정도 바닥을 찍지 않을까. 다만 이제 자본 잠식 우려를 벗어나기 위해서 또 한 번의 유상증자를 감행하는 그런 종목들은 주가가 못 움직이더라도 이미 자본 확충을 한 항공 기업, 항공업체들은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수주가 좀 덜하긴 하는데 성과가 최고치를 또 경신하고 있고 어쨌든 중국하고 한국이 지금 뭐라고 할까 전 세계 발주량을 다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좀 조선주도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SKC 같은 경우는 자사도 취득 공시가 나왔죠. 1662억 정도 이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85,8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게 차트상으로 보면 20만 원 넘게 가던 게 정말 뭐 83,40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RSI가 뭐 10 정도로 떨어졌으니까 이 지금 자사주 회사 입장에서도 주가가 너무 싸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1662억 그러니까 이게 만 189만 주입니다. 189만 주를 자사주 취득하겠다. 이렇게 공시하는 바람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였던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앞으로 실적 발표 추이에 따라서 주가들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조선주도 상당히 3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고요. 현대미포조선이라 현대중공업이 3분기에 흑자 전환을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좀 지켜볼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보시면은 이제 매출이 76조, 76조 정도 되죠. 영업이익은 10조 8천억 정도. 이 2분기에 비해서 매출은 한 1.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3.40% 감소했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1.73%가 감소했어요. 전년 3분기에 영업이익은 15조 8,200억 정도 됐는데 매출은 73조 98이니까 2.73이 좀 늘어났죠. 매출은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은 31.73% 감소했고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1.5%, 23.40%를 감소했다. 매출 영업이 감소했고요. LG전자 또 한번 볼까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보시면은 21조 1714억이죠. 매출액이 21조 1714억.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7466억. 그러니까 직전 분기 2분기 대비해서는 5.8% 감소, 매출은 8.8% 증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5.1% 증가, 14%, 매출은 14%, 영업이익 25.1% 증가해서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실적인 것 같습니다. 예상치에 비해서 얼마나 나왔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전년 동기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FN 가이드에 의해서 3분기 예상은 보시면은 여기가 20조인데 예상치보다 조금 잘 나왔네요, 매출은. 근데 영업이익이 8,685억인데 7,466억으로 한 1,200억 정도 못 나왔네요. 예상치보다 좀 떨어진 실적이 영업이익이 나왔네요. 이런 점을 좀 참고하시고 어쨌든 뭐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지금 이런 실적들을 보면서 같은 포함된 섹터들의 그 어떤 실적,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낙수 효과 이런 중소형주 이런 것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 실적을 예측해보고 그런 주가 흐름을 미리 이제 뭐라고 잡을 수 있다고 하면은 수익이 조금 날 수 있겠죠. 이런 실적에 대한 어떤 단기 플레이 그런 거 기대해 볼 수 있겠죠. SPG가 뭐 로봇 감속기, 로봇 관련해서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네요. 뭐 2만 원 넘게도 갔다가 지금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오고 있는데 SPG라든가 해성 TPC라든가 얼마 전에 또 SBB 테크인가요? 무슨 또 그 로봇 감속기에 대한 게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SPG 관련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로봇 관련 테마 주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실질적으로 로봇 중에 뭐 에버리봇은 나오고 있지만 SPG도 상당히 실적이 3분기에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은 또 얼만큼 나오는지 어쨌든 실적이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쨌든 주가는 실적에 수렴하고 펀더멘탈에 수렴하는 게 주가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거는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 뚫고 올라갈 거죠. 물론 전반적인 투심이 가라앉는다면 그것도 맥을 못 추겠지만은 투심이 조금 거의 뭐 바닥인 수준이고 지수 자체도 거의 바닥인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고, 그리고 또 실적 예상치들이 많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예상치보다 더 잘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주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3분기 실적, 그다음에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종목들을 미리 아직 발표하기 전인 이렇게 매크로적인 변수에 의해서 지금 억눌러 있을 때 그런 종목을 잡는다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에코프로비엠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 지금 가격대도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뭐 LNF도 지금 뭐 17만 얼마까지 갔었잖아요. 얼마 전에 17만 얼마까지, 그쵸. 17만 원 중반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19만 원 중반대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종목들은 3분기, 그 다음에 4분기 계속적으로 내년도에도 실적이 좋아질 거고, 미국의 합작 회사들을 지금 뭐 준비하고 있고 뭐 생산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더 이제 그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숫자들이 점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매크로적인 변수만 받쳐준다면 일단 어떤 투심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 지금 어떤 거의 뭐 바닥을 지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그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매크로적인 변수로 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오늘 뭐 이제 미국의 고용 동향 보고서가 나온다는데 그런 그다음에 다음 주에 CPI 이제 뭐라고 하죠?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나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면서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라든가 뭐 그런 매크로적인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겠지만 어쨌든 실적으로 주가는 말한다. 그런 차원에서 호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을 미리 이런 분위기에 잡아간다면은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고 길게 봐서는 하여튼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 길게 봐서는 큰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조선은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 어떤 발주량이라든가 수주량이라든가 감소는 했지만 성과가 올라가기 때문에 Q는 감소하지만 P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걸 상쇄하고 재무제표가 이제 적자의 석자로 바뀌는 그런 변동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변곡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물론 아무리 선반영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더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종목들을 미리 이제 좀 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적으로, 아까 뭐 2차전지를 최우선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동안에 뭐, 덕산 테코피아, 미래나노텍, 이수화학, 그 다음에 유일에너테크, 이런 종목들이 2차전지 같은 뭐,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 이런 거로 인해서 주목을 받아서 주가가 세게 갔다가 좀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종목들도 다시금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려앉았을 때 그런 종목도 좀 모아 가보자. 그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그런 조정을 통해서도 가장 안정적으로 뭐라고 할까 움직였던 게 미래나노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 또 좀 세게 갔다가 그런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 새로운 종목 찾기로 인해서 미래첨단 소재 이런 것 때문에 세게 갔다가 조정을 많이 받았죠. 조정 18,3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2,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온 상태니까 이런 종목들도 조정 시 한번 접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래로 봐서는 어쨌든 2차전지 섹터는 계속적으로 커갈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이수화학이라든가 덕산테코피아, 유일에너테크 이런 폐배터리 관련된 그 다음에 이제 코스모화학도 엄청나게 좀 많이 떨어졌죠. 코스모화학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 미리 좀 사모아 가신다면 언제든지 이 매크로적인 변수가 바뀌고 투심이 살아난다고 하면 그런 종목들은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종목들 한번 픽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이제 어쨌든 그런 최종 판단은 개인 분들이 내려야 되겠지만 어쨌든 실적이 일단 기대가 되고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그리고 이제 반도체 저는 이제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보니까 여러 뭐 업체에서 5G 네트워크에 대한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통해 그 5G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업체들의 실적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 최근 뭐 HFR 같은 경우에도 3만 원 밑으로 깨졌다가 오늘 좀 올라서 한 3만 2천 원 정도로 올라왔는데 5G 관련 종목의 3분기 실적도 이게 만약에 바닥을 찍고 올라오느냐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한 분수령이 될 만한 실적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5G.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할까? 기판주도 엄청나게 많이 꺾였잖아요. 기판주도 엄청나게 많이 꺾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꺾였다라는 표시 뭐 징조가 나와야겠죠. 이 뭐 3분기 실적이 2분기보다 안 좋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3분기 실적이 더 좋게 나왔다. 이렇게 되면 또 달라지는 양상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반도체라는 게 수요가 많이 감소되고 경기 침체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겠죠. 3분기 실적은 2분기보다 좋게 나왔을진 몰라도 4분기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또 주가가 좀 오르다가 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실적의 흐름, 추이 이런 계속적인 트렌드를 쫓아가야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계속 매일매일 체크하고 쫓아가야만이 어느 정도 알 수는 없지만 미래의 주가의 향방이라는 건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런 조금이라도 예측이 들어맞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계속적으로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확인을 하고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주식으로 돈 벌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쉽지는 않죠. 그런 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좀 부지런을 떨어야 되겠죠. 부지런을 떨어야 됩니다. 어쨌든 뭐 오늘 금요일이고 3일 연휴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어쨌든 푹 쉬시고 오늘 저기 미국장이 어떤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 낙폭이 좀 줄였네요. 한 뭐 1% 정도 선물이 하락하고 있었는데 지금 거의 뭐 보합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으니까 오늘 밤에 미국 그 고용 동향 보고서에 따라서 좀 향방이 갈릴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밤 9시 반이니까 곧 발표되겠네요. 발표되는 거 보고 아무래도 10시 반에 개장하면 그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까.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고용 동향이 좋다고 하면은 긴축을 할 것이고 고용 동향이 조금 안 좋게 나오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부담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지켜보자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 어쨌든 조금이라도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